자, 윤석열을 한번 더 알아볼게요. 어제 나온 단독 중에 윤석열 도주설이 퍼졌던 1월 8일 날 윤석열이 대통령실 지하 상황실을 갔다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많은 썰이 돌았었고 맞아, 저도 맞아. 기억이 나는데 네. 윤석열 지금 관저에 없대. 바로 그날인데 사실 지금 직무 정지된 사람이잖아요. 네, 대통령실 사실 가면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 합참의장 공간에 숨을 거다부터 시작해서 맞아, 있어. 여러 가지 이야기 돌았는데 실제로 윤석열이가 도망갈 궁리를 했다. 했다. 대통령실 밑에 있는 지하 상황실만 둘러봤겠냐. 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벙커. 그때 차가 나갔네 만에 논란도 있었고. 맞아요. 자, 그때 대통령실 관계자 이야기입니다. 윤석열이 조용히 한남동 관저를 나와 조용히가 중요해요. 조용히. 용산 대통령실로 가서 지하 상황실을 둘러봤다. 겁나 쩔었나 보네. 그러니까 아니 본인도 알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인데 오만 저는 지금도 궁리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도 어딜 도망갈까에 대해서. 그때 내가 네.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우리 시청자들하고 생각이 달랐던 게 네. 뭐라 그랬냐면 윤석열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도망가라고 해. 그게 더 재밌어지는 상황이었나. 맞아. 어. 그때 그랬었어요. 자, 실제로 보면요. 이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더만요. 1층 주차장, 2층 주차장 밑에 3층에 벙커가 있다 그러는데 네. 이 벙커가 쇠 같은 철벽. 걸로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윤석열이가 이걸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서 여기를 한번 갔었습니다. 근데 청와대 벙커보다는 턱없이 작은 작고 규모이긴 한데 덜 튼튼하긴 합니다. 이 일이 숨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네. 이런 거고요. 실제로 그날 윤석열이가 희한한 짓을 했죠. 저거. 일부러 나와서. 보이죠. 예.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윤석열이가 찍으라고 한 거고. 그러니까 숨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아니야 나 여기 관저에 있어 이러건데 실제로 숨으려고 궁리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여기만 둘러봤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끝까지 체포에 저항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구질구질하게 이제 벙커까지도 둘러보고 거기로 들어가면 관저보다는 조금 더 저항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거기를 경찰이나 들어가서 잡으려고 했다면 네. 정말로 부끄럽죠.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까 곽종근 사령관 이야기했지만 내 잘못이니 부하들은 선처해달라고 말하는 사령관이 있어요. 네. 자기는 지금 풀려났어. 네. 근데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지금 재판이 시작됐어. 다 구속돼가지고. 맞아요. 구속돼가지고. 네. 그러면 자기 책임이란 건 그런 거잖아요. 대장을 할 자격이 없는 자처럼 보여요. 실제로 지금 탄핵이 돼도 관저에서 안 나온다고 버티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얘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지하 상황실, 지하 벙커를 둘러봤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저 공간이라고 하는 게 뭔가 재난 상황이라든가 전시 상황에 모든 정보와 어떤 비상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기 들어가면 저기서 들어가서 농성하면 안에서 열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체포조가 어려워요. 들어가기가 진입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유사시에 뭔가 체포를 피하기 위한 구속을 피하기 위한 그런 어떤 시설로 둘러봤던 것 아니냐. 아무 재난 상황이 없었잖아요. 그때 저희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저 때 이제 윤석열이 1차 체포 실패하고 이랬을 때 윤석열 이러다 어디 도망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의문을 제기한 게 저는 그 국방부 벙커는 못 가봤지만 예전 청와대 벙커는 가봤거든요. 거기도 문 잠그면 아예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엄청 더 두껍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로 도망가서 식량 한 달치 두 달치 쌓고 가가지고 술 잔뜩 쌓고 가서 그 안에서 기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도 일부러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설마 하는 이야기였어. 저도 그래서 설마 그러겠어. 그래도 현직 대통령 직위에 갖고 있는데 설마 저렇게 구질구질하고 쪼잔하고 비겁한 짓을 하겠어라고 했는데 했던 거 아니야. 했던 거. 그러니까 초현실 같은 상황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얘기들 하면은 웃고 네. 안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얘기하면 꼭 현실로 드러나요. 그래서 그 당시 도망갔을 거다. 네. 어디 옆에 있는 합참의장 공간으로 도망갔을 거다. 어디로 갔을 거다 했는데 또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영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요. 하게 하면서 나 여기 있다는 거 보여. 저것도 이상했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 둘러본 거 아닙니까? 도주하려고. 근데 지금 저희가 그 아까 그 사진을 봤잖아요. 저게 이제 용산 상황실이라고 하면서 보여줬는데 사실은 저거 보여주면 안 되는 안 돼요. 시설이잖아요. 안 돼요. 네. 지하 대통령 상황실이라고 하는 게 국가 안보의 가장 중추 역할을 하는 상황실이기 때문에
보안 시설이고 절대 공개하면 안 되는 시설인데 네, 네. 마치 기상청에 무슨 전광판 진짜. 보여주듯이 네. 저거를 다 안보 시설을 핵심 안보 시설을 그냥 언론에 공개를 해버렸어요. 저 저 사진을. 화면까지 다 보이잖아요. 저 화면까지 다 보여줘 버렸어요. 저게 정말 저기 개념이 없는 개념이 사람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근데 기억해 네. 보시면 예전에 인수위 시절에 용산을 옮긴다고 했었을 때 윤석열이 딱 이게 용산 대통령실 옮긴다면서 맞아요. 예. 여기가 벙커입니다로 딱 찍어줘요. 그것도 그때 원래 안 되는 저기서도 술 먹었을 거예요 아마. 네. 야 여기서 먹으면 분위기 좋겠지 이러면서 아유 정말. 그 지하라서 좀 답답하긴 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이 지도자랄까 리더로서는 정말 가치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최악이죠. 아 진짜로. 만약 이재명 대표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럴 리도 없죠. 계엄은 안 해요. 아, 잠깐만. 가정을 한번 해봐야 이게 가정- 비교가 되지. 계엄을 했다고 치고? 이런 상황 되면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할 거예요. 아니 그 너무 비교 대상이 좀 너무 너무 가정이 너무 잠깐만 또 버럭하시려고 그러네. 아니, 비교 대상 상황돼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비교 지금. 대상이 너무 하잖아. 그 뭐 고소나 고발 있으면 연락하십시오. 바로 할까요? 예. 원하시면 민생경제연구소에서 또 고발 조치합니다. 기자회견 또 이렇게. 그래서 좀 전에 우리 권 대표님 얘기했던 것처럼 헌재에서 파면 주문이 나왔는데 정말로 한남동 관저에서 안 나온다고 버틸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근데 여러 얘기들이 저는 맞아요. 맞습니다. 아니 예. 근데 현실일 것 경호처가 같아요. 지금 이거. 경호할 명분은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 민간인이 민간인이니까. 됩니다. 그럼요. 그리고 나면은 저는 이제 그동안 많은 의혹들 많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 다 수사되고 하기 때문에 재구속되는 시간이 빨라지죠. 여러분 댓글창 난리 났어요. 네. 제가 저 때문에 실언 때문에 사죄드립니다. 빠른 사과. 빠른 사과.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 제가 그때 호준석한테 경고했었어요. 빠른 사과. 아니 근데 이제 진짜로 그런 거를 상상하게 돼요. 탄핵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도 그거를 부정하면서 승복하지 않으면서 계속 버티는 거 아니냐. 아까 이제 민간인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경호처도 역시 마찬가지로 승복을 하지 않는 거죠. 아니 어떻게 안 할 방법이 있어요? 대통령이다, 우리의 대통령이다라고 국가 공무원인데? 하면서 근데 저는 네. 선고 딱 떨어지고 예. 이제 주문 대통령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 순간부터 바로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면요. 하루 이틀 가고 저 기사는 그렇죠, 쭉 줄어듭니다. 그렇죠. 줄어들고 윤석열이 뭔 소리를 하고 다녀도 큰 주목 못 받고 그냥 뭐 그렇게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하도 현실적인 근데 현실적이라. 현실적이지 않아서 예. 그래서 저는 어제 경찰이 4차 김성훈 차장에 대한 영장 청구된 게 청구했죠. 검찰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서 반드시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호위하는 그런 어떤 호위무사들이 없어져야지 정말 비정상적인 어떤 그런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김성훈 없지 조자는 않을까. 지금 보복 징계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저희 엄한 그 처벌을 해야 됩니다. 설마 보복징계 하겠었는데 또 했잖아요. 했잖아요. 근데 제가 또 우려되는 것은 피청구인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면 대통령상의 경호는 없어지는데 전직 대통령상의 또 경호는 받아 일부를. 예. 그러면 또 그걸 핑계로 전직 대통령 보호한다 해서 또 체포 못하게 하고 이런 건 아닌가 또 그 걱정이 또 들더라고요. 네, 지금 경찰이 김성훈 등 이광우 예. 영장 청구해 달라고 하니까 오늘 청구를 했다고. 야 윤석열 석방시켜주고 이제 그러니까. 저거는 필연적으로요. 예. 구속영장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나와 증거 인멸을 네. 대놓고 하고 있는데. 자 그리고 이제 그 재판이 이제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 유명한 지기현이 하는 재판입니다. 근데 어제 김용현이가 그랬다는 거야. 윤석열 호칭에 대해서 고성을 했다는 거죠. 지금 저 한민수 대변인이 이재명 대표 건 나오면 아니 이거 대표님 저 불쾌합니다. 비교하시면 안 돼요. 아니, 비교를 싫어하시. 이재명 대표님이 어떻게 윤석열을 비교합니까? 아니, 그 김용균과 저를 비교하는 것도 그건 말이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두 번째 사죄 드리겠습니다. 발끈. 자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데 호칭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무슨 어쩌라고? 대들었다는 거야 지금. 아, 참. 뭐라고 불러줄까? 피청구인 윤석열로 불러줄까요? 참.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표현했는데 틀렸어요? 엄청 아니, 잘해준 건데? 전 무슨 말인지 처음 기사를 읽었을 아니 때 대통령 윤석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대통령을 앞이 아니라 뒤로 돌려달라는 얘기.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피의자 윤석열로 했어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나 진짜 저는 피해자 윤석열을 하게 그죠? 낫겠네. 피의자 윤석열. 그러니까 원래 이건 그냥 검사가 공소 사실을 그러니까요. 진술하는 거여서 공소장에 있는 걸 그냥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피의자 윤석열로 해야 되는데 예우를 해가지고 대통령 윤석열로 했는데 거기에다가 시비를 걸어가지고
대통령 윤석열로 하면 안 된다. 미친놈이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으로 해야 된다. 뭔 상관- 말도 안 뭔 말이지? 되고 구질구질하게 네. 보이는데 저는 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해서 저 말 자체 하나 가지고 아주 지금 우리 정말 도저히 비상식적인 극우 집단이잖아요. 네. 거기에서는 야 김용현은 충신이구나. 딱 그거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문수 장관이 모두 일어나서 국무총리부터 모두 장관들 다 사과했잖아요. 사죄했잖아요. 대형 본회의장에서 유일하게 앉았던 사람이 김문수 장관이었는데 그 일 때문에 지금의 국힘당 쪽에서 유력한 대선 주자가 돼 있잖아요. 보수 쪽에서 김용현도 끝까지 본인이 윤석열을 지키고 있다. 이 용어 하나 가지고도 아마 좀 있으면 각하라는 용어도 붙일 것 같아요. 아우. 그 사람. 아까 언제적 그 용어야? 추미애 의원님 나오셨잖아요. 네. 추미애 의원실 단독이 있었어. 김용현이가 검찰에 잡혀가자마자 했다는 진술이 네. 윤석열이가 국회하고 선관위에 더 많은 병력을 보내라고 지시했다는 이야기를 김용현이가 했어. 네. 근데 김용현이는 지금 이제 뭐 국회 나왔고 뭐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생각납니다 같은 이제 그래 맞추기를 하고 있단 네. 말이에요. 김용현도 지금 구속 취소 청구까지 했어요. 윤석열이 불려놨으니까 나도 풀어달라 이렇게. 근데 어제도 보니까 똑같은 주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거대 야당의 폐악질을 막기 위해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었다 이게 계엄이. 똑같은 얘기하네 또. 어떻게 국권문란으로 보는지 어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김용현이가 왜 그 국회에서 청문회 할 때부터 보면은 정상인 인간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뇌가 네. 그런 놈이 윤석열 옆에 간신으로 붙어가지고 내란 일으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계속 맞췄을 거 아니야 비위를. 네. 결국은 내란 일어난 거거든요. 윤석열이는 사실 김용현 같은 간신들 옆에 등으로서 사실 망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저런 인간들만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런 상상하지도 못할 일을 했겠죠. 네. 자, 그 다음 떨어져. 건 봐봐요. 지금 이제 이런 거요. 막 앞뒤가 뒤죽박죽이 한번 봐봐요. 이해가 되시면 이야기 뭐예요. 김용현이 한 말이에요. 합수부가 언제쯤 구성되겠냐 물었더니 여인영이 최소 서너 시간 더 걸린다고 말했다. 내가 그때 돼야 체포되겠구나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저 재판부가 이재명 의원식 한동훈을 체포하라고 말했다는 건가? 그러니까 아니죠 안 했습니다. 막 뭐야? 뭔 말이야? 이 사람도 검사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검사. 아니 저는 요새 무슨 생각되냐면 윤석열도 그렇고 김용현도 그렇고 이자들이 지금 너무 사건이 중대하고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감경 사유로 본인들 정신 이상을 주장하는 건가?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게 저거예요 지금 그다음 게 네. 검찰에 가자 구속되면서 했단 말이에요. 윤석열이가 국회 선관위에 중점적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 그때 선관위 직원들은 너무 무서웠다는 단독이 저게 추미애 의원실 발 네. 단독이에요 저게. 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아. 저 때까지는 멀쩡했어요. 저는 저기 불었는데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수습도 해야 되고 뭐 지키는 모습, 윤석열과 같이 가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하니까 지금 주워 담고 있으면서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란이 실패하고 나서는 자포자기 상태였을 것 같고 진실을 다 말했는데 예. 이거 지금 100일 넘게 길어지면서 뇌가 이제 자기 확신을 굳히는 단계 있잖아. 이건 내란이 아니야. 대통령의 무슨 비상 대권을 이용한 대통령의 고위 권한이야라고 계속 뇌피셜을 맞춰가고 여기에 영향받은 극우들도 똑같은 주장을 하고 대통령이 자기 고위 권한을 행사했는데 왜 탄핵이냐 여기까지 가는 이 예, 구조란 예. 말이에요. 참. 야 알겠습니다. 어쨌건 윤석열 보니까 굉장히 쫄보였다. 예. 도망가. 잡혀가 어차피 지금 사형이라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럼 잡혀가서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다투면 되잖아. 근데 지하 벙커로 들어갈 생각을 했다는 게 하나 꼬리가 잡힌 거잖아요 지금. 저렇게 어디 다니면서 이렇게 걸음걸이도 보면은 막 이러고 다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겁이 많습니다. 겁이 많고 딱 전형적이에요. 겁 많고 겁을 또 이기기 위해서 술도 세게 먹고 정신이 몽롱해져야 다른 얘기하고 네. 그리고 본인이 뭐 거의 한 99% 자기 얘기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확히 쫄보가 맞는 것 같아요. 그 명태균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쫄아서 계엄했다. 그러니까 쫄보다. 진짜 실제로 윤석열이 저기요 본인 보면은 팔다리는 가늘고 배만 나왔잖아요. 막 얼굴만 크고. 근데 아니 신체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보여지는 소장님 게 그거는 보여지는 게. 중년 남성에서 나타나는 99%의 그렇군요. 특징이기 그는 때문에 윤석열 이외에 다른 중년 남성께 사과드립니다. 목욕탕 가면 다 그래. 아니 근데 안민수 본인이 웃음 참지 마요. 본인이 센 척 막 하잖아. 센 척 말투나 이런 게 센 척하는데 실제로 많이 앞에서 고모스만 들면 막 죄송해 이럴 걸요 아마. 네, 네. 그 아마 그럴 거예요. 원래 그런 거 원래 그런 거예요. 김건희만 딱 째려봐도 아 죄송합니다. 아주 이럴 방송이 편하네요. 자, 이제 그 여기까지 하시고 이 이야기는 김민현님.
김민현님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네 번 번, 보내셨어요? 다섯, 여섯 번. 김민현님 감사합니다. 어휴. 김민현. 성함이 굉장히 좀 개성이 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자, 사랑 뒤엔 이별님. 사랑 뒤엔 이별님. 거미형 몸매 하셨고요. 네. 자, 론홍님. 몸 참어 하셨고요. 자,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